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화제의 신차 그랑콜레오스 다시 한번 시승해 보겠습니다. 승차감, 주행감, 연비 등등등 장거리 시승하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연료는 80% 정도 차 있는 것 같아요. 80% 차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606km 라고 떠 있습니다. 이게 정말인지가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이 차는 1000km도 갈 수 있는 차입니다.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10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0km 정도는 주행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짜 부드럽다. 초반에 치고 나가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훅 밟으면 훅 하고 튀어나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전기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초반에 토크가 이렇게 나가는 게 사실은 당연하죠.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RPM이 좀 높아지면 차가 가속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 차는 절반은 전기차고 절반은 가솔린차인 하이브리드라서 마치 전기차가 가속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산타페라든지 아니면 뭐 기아 소렌토라든지 이런 차들하고는 초반에 가속되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전기차 스타일의 가속감을 갖고 있다. 지금 이 차를 처음으로 서울에서 주행해 보고 있는데 평소 다니는 길을 주행해 봐야 자동차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죠. 항상 지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느낌은 딱 느껴집니다. 일단 가속되는 느낌도 굉장히 사뿐사뿐하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가속되면서 내가 바라던 그 정도의 가속감이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서 조금 더 달리고 싶다 라고 느낄 때는 그때는 좀 아쉬워요. 왕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은데 왕 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왕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RPM을 높일 수 있는 버튼이 없어서 이게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자동차 같으면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을 여기 패들 시프트 같은 거 넣었잖아요. 아니면 기어 시프터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차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RPM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얘는 가속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 가속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패들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고RPM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스포츠 버튼이 있긴 합니다. 스포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금 더 RPM이 높게 이렇게 운행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럼에도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RPM이 높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RPM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현대차처럼 동그라미가 있다거나 RPM 게이지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런 것들을 네가 왜 하려고 해? 라는 느낌이죠. 그냥 오로지 가속 페달만 밟고 오로지 브레이크만 밟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라는 느낌인데 나름대로 일리는 있고 뭐 롤스로이스도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 뭐 이게 특별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네요. 그러면 기어 시프터에서 좌우로 했을 때 요건 뭐냐? 요건 회생제동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회생제동의 양은 지금 자동,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자동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서 이코 모드로 바꿀 건데요. 약간 이 소리가 조금 예쁘지 않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스피커 많은데 왜 이 스피커를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일부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나게 했을까요? 여기서만 소리가 나거든요. 조금 유치합니다. 소리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픽도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 모드를 하게 되면 에코 코치가 작동됩니다. 에코 코치는 뭐냐면 지금 네가 이대로 주행하면 3.5km를 더 주행할 수 있단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연비를 보면요. 지금 평균 연비 9.2km/L 나와 있고요. 누적 정보 285km 가는 동안에 평균 연비 12km/L 나왔네요. 써있는 연비를 보면 실제로 이 차의 복합 연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죠. 오랫동안 세워놨을 테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 한번 주행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셋을 하고요. 자, 연비를 보면 지금 주행 중에는 14.5km/L 나오고 있네요. 주행거리 2.2km. 뭐 더 가봐야 되겠지만 어지간히 달려도 12는 넘는구나 이 정도 느낌입니다. 지금 이 차에는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는데 지금 15km/L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편이죠. 경쟁 모델 뭐 소렌토라든지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모터도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연비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정도가 나오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연비는 14km/L 15는 조금 어렵겠는데요. 고속에서 좀 안 좋다? 뭐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고속에서 좀 약할 수 있죠.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러가지 전자장비들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테지만, 어쨌든 기능이 많은 걸 적은 것보다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얼마나 잘 구현됐는가 그것까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공기압은 지금 이 정도, 그리고 타이어는 지금 오른쪽 앞이 50도로 엄청나게 뜨거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이 차는 차로를 알아서 바꿔주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DA2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그게 들어 있어요. 자, 크루즈 작동시켰고요. 앞차 멈춥니다.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하고 안 밟고 있어요. 앞차 멈추는데 와씨 이렇게 막힌다고? 뭐지? 핸들 자기가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리는 편이에요. 어두운 데에 있다가 밝은 데로 가면서 밝기가 알아서 어두워졌다 밝아지고 있네요. T맵 기반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맵도 어두워졌다 밝아집니다. 이런 것들도 꽤 세밀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T맵은 테마가 두 가지가 있죠. 다크 테마가 있고 이렇게 화이트 테마가 있는데, 화이트 테마에서 다크 테마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다크 테마로 넘어가는 건 저녁 때만. 근데 어쨌든 밝기가 어두워지니까 뭐 눈부시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해요. 이렇게 막히는데도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 요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네요. 괜찮습니다. 갈만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중앙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 보면 중앙으로 가다가 약간 왼쪽으로 갑니다. 왜 왼쪽으로 가냐면 여기 트럭이 있으니까. 트럭이 있는 걸 인지해서 약간 왔다 갔다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보행자가 있거나 옆에 오토바이가 있어도 왔다 갔다를 해요. 옆에 있는 차가 지금 트럭이라고 인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트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 차로에 얼마나 붙일지를 정합니다. 사실 인간이 그렇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가운데로만 가면 상당히 공포를 느낄 수 있으니까 꼼꼼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칭찬할 만합니다. 뭐냐면 정해진 제한 속도까지 알아서 올려요. 여기 제한 속도가 지금 좀 전에 80이었다가 40 됐거든요. 40으로 알아서 속도를 딱 맞추는 걸 볼 수 있네요. 보통의 어댑티브 크루즈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달리는 속도에 맞춰서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0km에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키면 10km 정도로 세팅이 돼요. 0km에서 시작하니까 100km 도로에서 100km로 가고 싶지 않아. 그럼 100번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세게 올렸을 때는 그게 더 빨리 올라가. 그런 기능이 있으면 10번은 올려야 돼. 매번 할 때마다. 지금 최고 속도는 누구나 다 최고 속도로 가고 싶잖아요. 제한 속도까지 다 가고 싶기 때문에 40km 도로면 그냥 40km로, 100km 도로면 그냥 100km로 해주는 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되는 차가 흔치는 않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차도 이렇게 속도 제한까지 바로 올려주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네요. 한 차선 이동 해볼까요? 약간의 토크를 전달해 줘야 되네요. 센서가 이게 정전식이 아니고 토크식이니까 차선 변경 버튼을 누르고 그쪽으로 약간 변경하려는 제스처를 해줘야 제대로 변경이 되네요. 그래도 자동으로 깜빡이 넣고 켜주는 거, 요거는 좀 좋다. 계기판이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왜 안 하지? 여기서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라디오를 튼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때 그때 내비게이션 화면이 사라지면 됩니까? 사라지면 안 되지? 여기 있어야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비게이션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죠? 여기도 내비게이션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장육에서 5.1km 남았어요. 보통 이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5km 뒤에 좌회전하세요 라고 하면 5km가 얼만큼인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그래프로 나타나서 여기 꽉 찰 때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보여주니까 다음 단계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그래프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옆에서 지금 뭘 보고 계신데 벌써부터 마음이 상하려고 하고 있어요. 뭘 보는지 모르겠어. 안 보여.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네, 뭘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운드는 들을 수 있잖아요. 사운드 당연하죠. 유튜브 같은 것도 틀어도 여기서 같이 유튜브 들을 수 있죠. 사실 안전운전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죠.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괜찮은 건 어쩔 수 없다. 아니 보이지가 않으니까. 폭염특보라고 합니다. 지금 조수석에서 지금 유튜브 틀고 난리 났어요. 자
그래도 듣는 게 어딘가 싶긴 하네요. 장거리 운행할 때 조수석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센스, 운전자가 이렇게 필요할 때 조수석에서 모카 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장거리 갈 때도 그렇게까지 운전자가 지루하게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조수석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즐겁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너무 깡패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차에 더 바랄 바가 없게 느껴져요. 인테리어가 그럼 정말로 만족스러우냐 라고 했을 때 만족스러운 부분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가 많아. 이런 식의 패턴을 또 넣고 했다는 게 조금 굳이 이렇게까지 넣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곡선이 많고 효과가 많으니까 좀 더 단순했으면 더 예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건 플라스틱 부품이니까 다음번에는 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있고요. 밤에는 보면 주변 부분은 검정색으로 안 보이고 이 라이트만 쫙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는 꽤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악을 한번 틀어보시죠. 음악 그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빌리진 틀어줘.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돼요. 지금은 1분만 들려드릴게요. 나쁘지 않네요. 그죠? 기본은 한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약간 더 바다 냄새 나는 그런 느낌이 나면 좋겠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이 정도면 파워도 괜찮고 이 고음도 괜찮고 음장감도 좋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오디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이 차를 탄다 라는 사람이 생길 것도 같다. 아리야? 네가 더 똑똑해? 챗GPT가 더 똑똑해? 이해하지 못했어요. 안 똑똑하구나. 연비는 조금 밟으니까 뚝 떨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17.9km/L입니다. 하이브리드 특유의 고속도로에서 정해진 속도보다 더 높은 속도를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기름을 팍팍팍 쓰게 됩니다. 대부분 하이브리드가 다 그렇죠. 시내 연비가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저희가 정해진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달렸을 때 그 영향이 크게 작용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음성 휴게소에서 내려서 운전자 교대를 하고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비는 17.6km/L입니다. 조수석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되게 여유롭네요. 조수석에서 있다가 이렇게 승차감도 괜찮은데 근데 여기서 좀 심심한 게 문제잖아. 심심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약간 그죠? 벨라라고 소개하시고 좋네. 아, 좋아요. 별거 아닌데도 되게 의미 있다. 거리가 좀 짧게 느껴져. 지금 장거리 대전 가는데 대전 가는 느낌이 아니고 어디 강북 어디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게 되네요. 운전자가 못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약 올릴 수 있고. 아, 자꾸 영빈 얼굴 보이니까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김세현 씨 죄송해요. 얘가 이걸 올려놨어. 30분 속초 가는 거리 정도. 그 정도네요. 와, 대전 진짜 멀구나. 잠시 후 지금 대전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왕부담. 아, 저때 시차 적응도 못 하시고 아마 아니 이된 상태가 훨씬 좋군요. 이렇게 두 개 다르게 할 수 있구나. 별거 아닌데 이게 너무 좋다.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도 여자친구 사진을 여기다 딱 깔아주고 그러면 벌써 어머 오빠 이거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좌석 그 시트 그것처럼 메모리에 따라서 1번, 2번, 3번 바꾸는 기능을 원한다고 얘가 그럽니다. 얘가 저는 아니고요. 제가 다 배운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가 초반에 나가는 느낌이 빠릿빠릿해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출력이 부족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오르막길이 진짜 조금 그렇거든요. 지금 같으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왕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 페이스 그대로 간다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전기차만큼 조용한 건 아니지만 엔진은 계속 돌지만 그래도 이 페이스를 잃지 않잖아. 정신줄 놓고 왕 이렇게 가는 그게 싫은 거거든요. 아, 엔진이 걸려있어 지금? 안 걸려있네. 걸려있어요. 걸려있는데 1900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진짜 조용하다. 와, 미쳤다. 엔진 소리가 하나도 안 나.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모르긴 몰라도 현대가 이번에 2.5L 신형 하이브리드를 내놓으면 딱 이런 느낌일 겁니다. 하이브리드가 새롭게 바뀔 시점이 됐고 요게 그 미래의 하이브리드를 좀 미리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이 땅땅땅 소리를
땅땅땅 소리를 꺼줄게요. 이거 매번 켜지는데 이거 이 차에서 진짜 좀 아쉬운 점이랄까? 운전자 보조에 도로 표지판 인식 속도 경보인데 계속 켜게 한다는 게 좀 웃겨요. 요거 당연히 컴플레인 상당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찾기도 어려운 데 있네요. 한 번에 끄고 싶은데 한 번에 못 끄니까 과속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약간 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50km 제한, 30km 제한, 이게 사실 도로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프랑스 어지간한 도로는 뭐 속도 제한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프랑스 도로 같으면 이 정도 도로면 시속 100km짜리 도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속도 제한이 심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을 수밖에 없는 도로가 있는데, 그때마다 경고한다는 거, 이거 좀 맞지 않다. 한국 실정에 맞추려면 경고를 끄는 기능을 바로 여기다 어디다 붙여줘야 돼. 여기 어디 그냥 딱 있어야 됩니다. 뭔가 즐겨찾기 버튼 같은 게 하나 정도는 그게 요건데, 여기다 커스터마이즈 하는 버튼인데, 운전자 보조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운전자 보조 안에 그 메뉴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해놓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된다. 네, 머나먼 길을 왔고요. 직전 휴게소에서 가는데 연료는 많이 썼어요. 50% 이하로 떨어졌네요. 50% 이하로 떨어졌고 주행 가는 거리는 327km로 내려왔습니다. 딱 절반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 정도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저는 어댑티브 크루즈 다 좋은데 곡선 구간에서는 아직 산타페나 소렌토보다는 조금 거칠다. 핸들을 한 번에 딱 돌리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좋게 말하면 부드럽고 나쁘게 말하면 둔한 느낌?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부드럽네요. 차가 이 정도만 되면 가솔린 차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전기차를 어느 정도 타다 보면 가솔린 차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게 들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데 이런 느낌을 중국 사람들은 더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전기차가 가솔린보다 더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본으로 느끼는 느낌이 전기차가 기본이라고 느끼고 가솔린차가 특별한 것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더 저렴한 자동차잖아. 그리고 더 후진 자동차들이 가솔린이잖아, 주로.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의 승차감이나 가솔린의 가속감이나 엔진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가솔린차는 최대한 가솔린차 같지 않아야 돼. 최대한 전기차처럼 움직여져야지만 사람들이 용납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 이 파워트레인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개발됐을 텐데, 근데 그 중국에서 봤을 때는 가솔린 차라도 이 정도는 돼야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변속 느낌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제 변속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처음에는 여기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IT기가 많이 되어 있다, 여러 가지 기능이 많다 해서 처음에 이 차를 좋아하다가 그 후에는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만족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이 차에서 파워트레인을 더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성도도 더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나, 놀랍다, 희한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 차는 중국에 있는 지리자동차의 한국 버전 아니냐, 한국을 교두보로 해서 중국에 있는 지리자동차를 세계 시장에 팔기 위한 거 아니냐. 물론 그 말도 맞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볼보의 플랫폼에 중국에 있는 기술력을 더해서 해외 시장에 팔기 위한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술력과 디자인과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해외로 수출이 잘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는 장사죠. 지금 GM 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해외 수출을 많이 했을 때 기분이 좋지, 우리가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괜찮지 않나.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켜지는데, 주행 모드로 하게 되면 주행 모드에 맞춰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컴포트, 에코 이런 식으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AI, 스노우 이렇게 바뀝니다.
드라이브 모드 말고 동적 모드로 하게 되면 또 재밌어요. 동적 모드는 이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약간 숨 쉬는 것 같은 느낌. 옅어졌다가 밝아졌다가. 밝아졌다 옅어졌다 하면서 약간 숨 쉬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되게 멋있진 않아요. 되게 신기하네 뭐 이런 느낌은 좀 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주는 그 느낌이 차의 공간감을 되게 멋있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여기 만약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멋있게 깔려면 간접 조명 같은 거를 좀 깔거나 했을 때 멋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지금 허전하거든요. 무드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실내에 무드등 같은 역할을 해줄 만한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다가 라이트를 하나 박아줬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자리는 지금 여기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니까 사설로 애프터마켓에서 달아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꼭 딱 들어갈 자리야. 그러니까요. 빼지 말았어야 됐어요. 저희가 지금 대전까지 주행 거리는 3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평균 연비는 16km/리터 나온 걸 볼 수 있네요. 막히는 시내, 막히는 고속도로 4시간 40분 동안이나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평균 속도는 63km/h 이렇게 결과를 낸 거니까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연비란 생각이 들어요. 이 차의 공인 연비는 15km/L인데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세게 밟은 구간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어지간한 분들이 좀 여유를 갖고 운전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연비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밤에 살펴보는 르노 그랑콜레오스, 뭐 여러가지로 장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굉장히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보이네요. 소렌토랑 산타페하고 비교했을 때 소렌토 산타페는 뭔가 이 차라면 평균은 해, 이 차라면 보통 이상이야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반해서 지금 콜레오스는 그 느낌이 조금 부족한 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럼에도 나는 남과 달라, 나는 뭔가 좀 독특한 자동차, 그리고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는 자동차를 타고 싶어,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난 자동차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이 파워트레인이 더 우수하다는 걸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동차를 어느 정도 타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자동차가 나한테는 적어도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라면 요거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요거 하나만 바뀌면 딱 사겠다는 느낌이 드는 게, 요 아래쪽은 괜찮아, 요 위쪽이 너무 복잡해서 요걸 조금만 단순화 시켜주면은 그럼 바로 산다. 요 부분 요거 단순화 시켜주면 바로 산다. 네, 지금까지 르노 그랑콜레오스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사실 간단하지 않았다. 진짜 오래 시승했네요. 무려 300km를 주행하면서 시승해 봤는데 여러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자동차, 굉장히 승차감이 좋은 자동차, 그리고 장거리를 가는 동안에도 경제성이 뛰어난 자동차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낮에 봤을 때 이 차가 멋졌던 거 못지않게 밤에 봤을 때도 굉장히 우아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가지 장점이 있었던 것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아쉬운 점도 그 못지않게 있었습니다. 라이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멋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첨단의 느낌도 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는 중형 SUV잖아요. 이게 뭐 제네시스가 아닌데 여기 뭐 앰비언트 라이트 없는 게 아쉬워요, 아니면 라이트가 매트릭스 LED가 아닌 게 아쉬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만큼 이 외관에서 봤을 때, 이 기능에서 봤을 때 이 차가 굉장히 뛰어난 자동차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치도 커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의외로 이 차에 있는 여러가지 첨단 기능들보다 더욱더 만족스러웠던 것은 뭐니뭐니 해도 바로 이 차의 파워트레인이었는데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아마도 많은 분들이 타보면 이 파워트레인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큰 장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